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7월 18일 날 처음 공시가 났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수정 공시된 것인데 현대미포가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죠. 요거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해외 언론도 같이 보겠습니다. 골자는 그리스의 캐피탈 머리타임 이 선사가 현대미포에 2.2만 큐빅미터급 LCO2C 두 척을 1790억 원, 142밀리언 달러, 즉 1억 4200만 달러에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인도일은 26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배는 LCO2C로는 세계 최대급이라는 겁니다. 2.2만 큐빅미터가. 그래서 듀얼 퓨얼, 즉 이중 연료 사용하고 장내에 암모니아 추진도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한다는 것이고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특화되어 있지만 더해서 LPG나 액화 암모니아도 운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화물의 성질, 물리적 성질은 5.1기압 영하 56도씨에는 액체가 되고요. 1기압 영하 78.5도씨 이하에서는 고체, 즉 드라이 아이스가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발주처인 그 그리스 선사는 아주 저명한 글로벌 그 선박으로 화물 배달하는 그런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그래서 저 저명한 장사꾼이 산수를 딱 해보니까 LCO2C 선박 한 1.4억 달러 투자를 하고 이 배 몰고 다닐 직원들 채용해서 장사를 하면은 그러면 더 많은 돈 벌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산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벌이 기회, 즉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새로 형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도 기회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CCS 산업이 이미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산업의 밸류 체인 이제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새로운 돈을 추가로 더 왕창 벌 수 있을 건지 요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게 안고 아니겠습니까? 먼저 관련되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합니다. 일본과 중공의 LCO2C 동향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요.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한 4, 50개 아마 올렸을 것 같습니다. 토탈. 요거와 관련된 영상만. CCS 관련된 영상만 모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하여튼 수십 개 올려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옵쇼 에너지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인데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LCO2C 선박 진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진수식 모습 사진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용량이 1450 큐빅미터. 와, 제 장난감 같습니다. 장난감. 너무 째매타잖아. 그래서 테스트 쉽이라고 합니다. 운전 시험선이라는 거죠. 시험선. 현대미포는 뭐 시험선 이런 거 없이 바로 2.2만 큐빅미터급 그리스 이 글로벌 저명 선수한테서 바로 상업용으로 돈 받고 주문 건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LCO2C 상업 주문을 받아서 건조를 시작한 곳은 중공입니다. 중공의 대련조선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여러 개 지금 제가 올려뒀습니다. 22년 11월에 건조가 시작돼서 24년 중반에 인도될 예정인데 발주처가 어디냐? 노던 라이트라고 해서 에퀴노르 쉘, 토탈 에너지 세계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조인트 벤처이고요. 선박 용량은 7,500 큐빅미터, 그러니까 현대미포의 한 3분의 1쯤 되죠. 주된 동력은 LNG 추진인데 건조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보조 추진 기관으로 풍력 추진을 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통형 바람개비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 만들어 공급하는 그 노르웨이 기업, 그 다음에 그 원통형 풍력 발전기의 원리 이런 것도 제가 그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거를 해서 LCO에서 만들고 있는 거, 저걸로 이제 싣고 와서 노르웨이의 이에가덴이라는 그 지역,
구글 사진 나오죠. 그 위치가 이해가den이라는 곳에 이제 매립 설비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매립 설비, 이게 중요합니다. 매립 설비. 여기에서 해저에 영원히 파묻어 버린다 이런 겁니다. 매립 용량은 그 현재는 연간 150만 톤으로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하지만 곧 연간 500만 톤으로 확장한다 이런 겁니다. 노르웨이 서해안 이해가den 그 구글 지도 붉은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CCS 산업이 시작되는 곳, 즉 CCS 산업의 그 성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IR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5만 톤급 LCO2C 지금 상용화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일본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만 있다면 배 크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LCO2C 자체가 특히 그 어려운 선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영하 162도씨를 지금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액화 수소 그 운반선도 지금 만들고 만들려고 하는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그 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CS 밸류 체인이 뭐냐?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고 이걸 운송을 하고 궁극적으로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밸류 체인의 핵심 구성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저장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대 밸류 체인, 2대 밸류 체인이라면은 포집하고 매립하는 거라고 봅니다. 배달은 파생되는 걸로 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 CCUS라고 해서 그 유틸리제이션, 즉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논하기도 하는데 현재 말이죠. 이산화탄소 사용처가 어디냐? 가령 뭐 드라이아이스나 탄산가스 만들거나 뭐 식물 재배할 때 가령 온실 같은 거 할 때 안에 그 이산화탄소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주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 넣어줍니다. 그러면 또 식물이 잘 자라죠.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수요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포집해서 처리해야 할 이산화탄소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수량은 무시할 수 있겠다. 재활용 되면 좋고 그거는 뭐 돈 받고 팔면 되고 무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CCUS가 아니라 CCS가 본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 새로운 용도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퓨얼입니다. 이퓨얼 연료. 이게 뭔가 하니 포집된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붙여서 탄화수소 연료를 새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가령 가솔린, 등유, 중유, 메탄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그 다음 메탄올 이런 거 전부 다 탄화수소 아닙니까? 탄화수소 연료 아닙니까? 여기에 이걸 이제 산소화 더한다, 즉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열을 이용하려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한다는 겁니다. 탄화수소는 태우면은 궁극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물은 공기 중에 뭐 수증기로 흩어져도 아무 지장 없고요. 원래 이산화탄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유독 물질도 아니고요. 그냥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거 이산화탄소 없으면 지구에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그냥 대기 중에 버려버리면 됩니다. 저거는 유독 물질이 아닙니다. 탄소산화물은 유독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황산화물은 유독 물질입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자연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태우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열이 나온다. 이게 자연적인 진행 과정인데 요거를 거꾸로 해보자 이겁니다. 거꾸로 어떻게 포집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반응시킨다 이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메탄가스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메탄올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가솔린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이디어는. 그래서 물을 반응시킨다는 거는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수소를 대분다 이런 겁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촉매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죠, 최근에. 그래서 저런 짓 하는 기업한테는 돈 1원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은 그 멍청한 박사들 똥 싸는 비용으로 소비돼 버린다, 소진돼 버린다, 낭비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CCUS가 아니라 CCS가 핵심이고 그 중에서 포집과 매립이 새로운 블루오션 즉 신산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액화 이산화탄소 배달하는 거 선박으로 배달하는 거는 이 거대 산업에 그냥 파생되는 그런 수요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분야는 삼성중공업이 놓을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삼중이 이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기웃거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삼중은 탄소 포집은. 이 포집은 전문 기업들이 엄청 많죠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저 전문 기업들이 이제 축자 사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걔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요. 현재 포집 그 산업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그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제철소나 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등등 거대 그 배출 기업에서 그 바로 CO2 배출 현장이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데 요 포집할 때도 연소하고 나서 포집하느냐, 연소 전에 포집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지금은 주로 연소 후에 포집하는 게 포인트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연소 후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착해 내버리는 거죠. 마치 배기가스에 있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이건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잖아요. 똑같이 탄소산화물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니까 탄소산화물도 걸러내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 세계 시장이 제패한 그 흡수제 이름이 바로 아민 계열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CO2가 포함된 연소가스가 지나갈 때 이산화탄소만 쫙 그 분리 흡착해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요 분리 흡착되어 있는 요 아민 계열 그 수용체죠. 요 용에 이제 CO2가 붙어 있는데 요거 가열을 해버리면 온도를 올려버리면 CO2가 저절로 분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리된 CO2만 따로 모아내면 되는 겁니다. 흡수제는 식혀버리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히 한국도 이제 도전해야죠. 한국 제품도 있잖아요. 또, 한국에너지연구원인가? 거기서 개발한 거. 키오졸이죠. 상표 이름이. 키오졸. 이거 키오졸도 매우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공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키오졸이 도전하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가령 현재 삼성중공업이 파나시아하고 공동 개발해서 지금 실전 테스트하고 있는 거 2100TU급 컨테이너선에서 실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여기에 HMM하고 KR선급이 공동으로 지금 그 실전 테스트 참여하고 있죠. 현재 매일 24톤 CO2 포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집 용액이 바로 그 아민 계열 용액을 사갖고 와서 파나시아가 선박용 포집 기계에 적용한 것이고요. 이걸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만들게 될 선박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할 때 진짜로 그 CO2가 어느 정도 포집되는지 실제 테스트 해보자. 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삼성중공업은 이 정도로 요 포집 시장에서는 역할 분담하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곤란하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특별히 높은 부가가치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포집 그 영역이 포집 시장이 바로 DAC 아닙니까? 공기, 다이렉트 에어 캡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강제로 공기를 확 빨아당긴다고요. 진공청소기처럼 빡 빨아당기면 공기가 특정 경로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 아민 계열 이산화탄소만 흡착해는 그 용액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산화탄소 이제 그 흡착해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막 수많은 드림웍스라든가 수많은 전문 기업들이 지금 상업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게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공기 중에 CO2 농도가 너무 낮아서 저거 돈 먹는 하마 되지 저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저런데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O2 농도를 보면 공기 중에서는 지금 한 415 ppm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그러나 이걸 뽑아낸다는 입장에서 CO2를 뽑아낸다는 입장에서는 농도가 너무 낮고요. 가령 바닷물 속에는 한 2000 ppm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공기보다 바닷물이 대략 5배 이상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DAC가 아니라 바닷물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해버리자. 이걸 다이렉트 오션 캡처 또는 다이렉트 씨 캡처. 예. DOC는 그러니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고요. DSC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만들어 봤던 말입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도 많은 전문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이전 영상에서 다 봤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잖아요. 녹으면 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던 게 빗물에 다 녹아서 같이 이제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 지하수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형태로 오래 세월이 지나면 그거 이제 돌덩어리 된다는 거죠. 석회암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연구 매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 그 빗물은 흘러 이제 바다로 다 가는 것이고요. 해수 표면에서 끊임없이 대기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결정하는 원리는 대기와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뽑아내버리면은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바닷물이 포집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식물입니다. 식물, 광합성 통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해버리고 아니면 물입니다. 물. 예. 물에 녹여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런 전문기업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고 하여튼 지금은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많은 거.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예,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필수품인데 생존 필수품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생존이 위협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포집 산업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으로. 그러면 일단 포집되는 탄소가 있어야 액화도 할 거고 선박으로 배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 매립장에서 매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대량으로 탄소를 포집하는 거, 요게 이 CCS 산업의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한테 포집 의무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로 강제하는 거에 더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축자사자 그 포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집한 탄소를 돈 주고 사면 됩니다. 다 돈 벌려고 기업하니까. 예? 그래서 기업들이 축자사자 탄소 포집하라 이거 왜? 그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수할 자금은 뭐로 충당하느냐? 탄소세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CCS 산업을 돌리는 모든 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제가 부담하고요. 여러분이 부담하고요. 우리 모두가 부담합니다. 전 세계 모든 숨쉬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탄소 배출 기업이 포집 안 하면 과태료 부담시켜버리고요. 포집하면 그 탄소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탄소의 본질이 뭐냐? 독특한 산업 폐기물 아니겠나 싶습니다. 원래 이산화탄소는 지구 생명순환의 필수 매개체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 만들고 포도당이 탄화수소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것으로 동식물이 태워서 에너지 얻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그래서 저 탄화수소, 포도당도 탄화수소고요. 석유가스, 메탄올 전부 다 탄화수소고요. 태우면 공통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고요.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너무 많다. 그런 겁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총 탄소량은 일정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CO2 형태로 공기 중에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생존 필수인데도 너무 많아서 생존을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바로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과유불급 그러면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유불급 이런 거는
허접합니다. 중공 시골에서 원시인들이 쓰던 말이고요. 지금은 21세기 문명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문명인들은 저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요. 유식하게 excess leads to no gain 이래야 됩니다. excess leads to no gain 또는 too much of good thing can be bad 이래야 됩니다. too much of good thing can be bad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자 해서 노는 분들은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그 분들이기 때문에 과유불급 같은 원신 용어를 무식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현대 미표가 세계 최대 LCO2C 수주를 하고 각종 첨단 기술 총 동원되어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대 미표가 CCS 산업 주도권 쥐고 큰돈 벌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 미표는 그냥 특수 탱크 선박 만들어주고 평소처럼 평범한 돈 버는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 최대라고 해봤자요.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C에 비교하면 너무 쨈쨈하잖아. 한 척당 백값도요. 절대적으로 고가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한국 이외 다른 조선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K조선 프리미엄 누리기에도 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그 도크는 현재는 저 황금 열매가 열리는 황금 도크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도크에 저런 쪼매탄 LCO2C 수주한다? 요거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S 이 산업 밸류체인에서 포집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할 일은 많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그런 데 기웃거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시장, 진짜로 중요한 시장이 바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영구히 파묻어 버리는 특히 그 해저 매립 시장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탄소 매립, 이게 핵심 기술이고 핵심 인프라 아니겠나. 요거 본질이 뭐냐? 부유식 해양 매립장 또는 매립 설비입니다. 이걸 이제 FCSU 플러스 플로팅 그러니까 CO2 스토리지 유닛 플러스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본질은 매립 설비 아니겠습니까? 부유식 해양 매립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수거해서 배달해 오는 것은 폐기물 운반 전용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 설비가 준비가 안 되면 선박은 무용지물이고요. 매립 설비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선박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LCO2C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거는 FLNG 정상 가동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사용될 LNGC를 발주하는 거, 요거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매립 설비가 가동 준비가 된다 해도 LCO2C 없으면, 즉 파묻을 탄소가 배달이 안 되면 그럼 가동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비하고 선박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거죠. 물론 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집, 선박, 매립 설비 이 전부 다 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여기서 핵심은 해양 매립 설비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대련조선소가 만드는 그 7,500큐빅미터 LCO2C는 노르웨이 이해가 된 매립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인도돼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배달을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던라이트는 자기 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던라이트가 직접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달할 그 전문 선사, 액화 이산화탄소 전문 선사한테 이미 용선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 배를. 그런 것도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LCO2C, 대련조선소에서 만드는 저 LCO2C는 이미 수요가 있다. 용선까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대미표에 발주한 그리스 선사 캐피탈 머리타임은 도대체 장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장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 이 장사꾼은 자기가 딱 상수를 해보니까 가만 판세 돌아가는 걸 보니까 노던 캐피탈이 만드는 저 쪼매난 배 7,500짜리 저 두 척으로는 매입 설비 수요 충족 못하는 거 아닌가. 선박 부족 사태 예견을 하고 선제적으로 노던 라이트보다도 3배나 더 큰 2.2만 큐빅미터 선박 딱 준비해서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런 구상 아닌가 이겁니다. 와, 예.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그 전문 장사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곧 지금 이해가 된 저 설비가 500만 톤으로 그 확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요가 기대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LPG나 암모니아 배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 2도 마련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시작할 때 봤던 공시 내용이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수식어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CCS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그 핵심 기술은 선박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해양 플랜터, 즉 선박들이 싣고 온 액화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했다가 해저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량으로 파묻는 기술과 이거 실현할 그 해양 플랜터 아닐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스나 오일을 퍼내고 비어있는 해저 공간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최적하게 저장하고 밀폐를 하고 이렇게 오래 파묻어 둬버리면은 이산화탄소는 돌멩이로 변한다. 즉 스크라임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후에 도로 새 나오면 안 되잖아. 에? 그동안 포집하고 운송하고 저장한 모든 노력이 말짱 도로묵 되어버리잖아요. 도로 새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저에 파묻은 CO2 총량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령 100톤 파묻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50톤만 남았더라. 그러면 이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불량품 아닙니까? 해양 플랜트 불량품 돼버리잖아. 50톤 도로 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톤 묻었는데 10년 후에 99.9톤 남아있더라.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통제하는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삼성중공업하고 말레이시아의 MISC 또 이전에 소개한 CCS 국제 동맹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IR 자료 이제 두 개 한번 보시면은 한 개는 삼성중공업하고 말레이시아의 MISC가 FCSUI 또는 FCSUL 이런 플랜트 두 개 종류를 이전에 세상에 없던 건데 새로 개발하는 이런 MOU 체결했다. 요게 이제 골자인데 말레이시아의 유정가스정 이게 바로 오일가스 퍼내고 비어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글로벌 CO2 매립 허브로 만들어서 돈을 새로 한번 벌어보겠다. 이게 지금 MISC의 구상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플랜트 기술로 요 MISC 구상을 도와주고 삼성중공업도 같이 돈을 벌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저런 유사한 돈벌이 구상하는 곳이 지구상에 대략 한 100곳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저거 개발한다면 그러면 그 플랜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이거 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존의 막강한 해양 플랜터 기술에다가 이산화탄소 액화 저장 기술을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저에 매립하는 기술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왕창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IR 자료는 이런 글로벌 CCS 프로젝트에 지금 이런 CCS 프로젝트는 역사상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루어지는 전 지구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저 프로젝트에만 국내 저명 기업들이 가령 여기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추진하는 키가 바로 매립 플랜트 저 기술 또 플랜트 그 자체 이런 거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동 준비에 맞추어 선박도 본격적으로 발주되고 또 본격적인 포집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유정 가스정에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기술은 엑손 등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이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기존의 오일 가스를 바닥까지 싹싹 끌고 퍼올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그 밑에 주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압력으로 바닥에 있는 오일 가스를 위로 띄울 테니까 그때 싹 끄집어내겠다. 싹싹 끌고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런 현존 기술 모두 이제 참조하겠죠. 이때 새로운 창의성을 더하겠죠. 뭐. 예. 그래서 세상에 없던 해양 플랜트, 하여튼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의 무인 운항 기술까지 더해버리면, 그러면 가령 한국에서 수거 선박이 지 혼자 말레이시아까지 배달하고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매립 플랜트도 결국 나중에는 무인
운항 작동시키겠죠. 지 혼자 알아서 해제 파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은 뭐 끝없이 많은데 일단 생략하고요. 탄소 매립 플랜트 요거 인류의 생존 필수품 아닙니까? 예,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탄소 매립 플랜트는 인류의 생존 필수품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요 시장을 제표하면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이거 예, 누가 과연 저 시장을 제표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이 제표하면 너무나 좋죠. 예, 근데 삼성중공업이 한번 제표하겠다고 칼을 뽑은 거 아닙니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근데 삼성중공업이 제표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거는 맞잖아요. 예, 삼성중공업이 이거 성공시키면은 조선업 황제조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서 기다린다. 또 물량을 더 늘리겠다.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